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이전에 했던 이제 강의 주제와 다른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강의 이제 내용에 앞서서 이전 강의를 잠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이전까지는 이제 웹 2.0 인터넷과 웹 2.0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인터넷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역사부터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많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뒀었고, 그러한 이제 웹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 다음에 웹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웹 2.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 웹 2.0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웹 2.0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활용 방안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집단 지성과 이제 블로그, 그 다음에 RSS, 확수도 및 클라우드 소싱과 이제 매시업 그런 기본 개념과 이게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웹 2.0 환경으로 이제 우리가 오면서 실제 이제 다양한 그 정보 이제 데이터들이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웹 데이터 분석과 이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한 어떤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일반은 이제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정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캡처하는 이제 모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센서 기술들,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기술들, 뭐 GPS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좀 더 이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웹 2.0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거기에서 지금까지 집단 지성 블로그 뭐 이런 이제 어떤 뭐 활용 방안, 어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기술이죠.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컴퓨팅의 특징, 이 학습 목차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무엇인지, 기존의 컴퓨팅 환경, 컴퓨터 환경과 이제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좀 더 가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런 특징이 어찌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력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주요 학습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일까? 예? 여기다 제가 이제 하나 크게 적을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가면 여러분들 뭐 이게 좀 더 이제 큰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좀 더 이제 큰 개념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자원의 공유인데, 무슨 자원이냐? 우리가 자원이 많죠. 인적 자원, 재무 자원 많습니다. 예? 여기다 IT 자원의 공유다. 예? 여러분들 공유 경제 가면은 뭐 제일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뭐 뭡니까 그 에어비앤비, 예? 그다음에 우버, 예? 숙박 공유 사이트고, 우버 뭐 저기 그 자동차 운송, 그에 대한 거죠. 요즘 뭐 클로즈 돼서 이제 뭐 옷장도 공유하고 키친도 공유하고 뭐 다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보 기술로 우리가 한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쭤보면 어떠한 자원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의 예를 들어서 집, 내 명의의 자동차, 내 이름으로 된 그러니까 아니면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 아니면 우리 회사의 복사기 이런 것들처럼. 예. 자 그러면 뭐 돈이 많으면 뭐 자원을 다 소유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내가 돈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럼 내가 이 소유한 자원을 자원을 소유하려면 그만큼의 뭡니까? 어떤 금전적인 재무적인 자원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뭐 저기 요즘 비싸죠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에 아무리 뭐 보조금 지원을 받아도 뭐 한 7, 80만원씩 합니다 요즘은. 예. 그럼 내가 스마트폰을 그냥 100만 원을 주고 샀다. 내게 되죠. 내게 됩니다. 예. 그럼 내가 100만 원어치 과연 그 기기를 쓰는가? 그만큼 활용을 해서 쓰는지. 컴퓨터를 아주 좋은 걸 갖다 하나 샀는데 그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그 컴퓨터를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분들 계시죠. 왜? 자동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새 차를. 아주 차는 이제 중요하죠. 차는 비싸고 중요하고 아주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근데 차를 갖다 엄청 아껴가지고 엄청 아끼면서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차를 뭐 큰 재산이기 때문에 뭐 아끼는 건 좋지만 굳이 그렇게 뭐 아껴가면서 탈 필요가 있을까? 왜냐? 어차피 모든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 시점 바로 그 이후부터 구매 시점 바로 그 이후부터 소위 말해서 그 가치가 이제 감가되죠. 떨어지죠. 자동차를 뭐 아무리 아껴서 탄다 해도 내가 그 차를 나중에 중고시장에 팔 때 더 많은 금액,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자원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소유한 그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래서 정보 기술의 자원 공유와 아주 큰 연관이 있다. 주가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 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가상화됐단 말 그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 뭐 인터넷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서 미국의 그 뭐 유명한 이제 경제 주간지인 포춘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로 그러니까 PC죠. PC 일반 개인용 컴퓨터 PC는 사망 선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P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C 시장이 더 이상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었고, PC는 사망 선고를 당하게 되고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그런 라이프는 더 풍족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간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2006년에 구글 직원인 이제 크리스토프 비스글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좀 긴데, 크리스토프 비스글리아라고 하는 CEO가 에릭 스미츠에게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에 따라 정보 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개념으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2006년 9월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20년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제 보시면 되죠. 클라우드는 여기 있네요. 구름이죠. 구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구름을 여기 있는 구름을 인터넷을 표현을 할 때 이제 구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이 원통이죠. 원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는 스토리지. 그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쓰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인데, 클라우드라는 명칭은 흔히 우리가 이제 IT 아키텍처 이제 그 구성도에서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라는 그 용어 자체도.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접속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다양한 IT 자원들이 있다는 거죠.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한 후 뭐 소프트웨어나 뭐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나 뭐 서버 심지어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 자, 그럼 뭡니까? 여기에 있는 사용자들이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구매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할까요? 내가 뭐 동영상 편집을 하니까 어쩌다 취미로 동영상 편집을 내가 하는데 뭐 무료로 나와 있는 건 기능이 한정돼 있고 해서 좀 이제 돈 주고 써야 되는 이제 높은 사양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 근데 자주 쓰지는 않는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집에 뭐 가족들 뭐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 그 편집할 때만 쓴다.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가 뭐 한 20-30만 원 한다고 가정하면 그걸 사는 게 사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쓰지 말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빌려 쓰는 거죠. 클라우드에 그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예전에 저장 공간 하면 뭐 외장 하드나 뭐 USB나 많이 쓰죠.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경우 많죠. 외장 하드는 좀 사이즈가 크니까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케이블도 뭐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USB도 뭐 조그만데 이것도 저기 조그마하지만 또 잊어먹을 그런 잃어버릴 어떤 그런 케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저장 공간을 뭐 굳이 내가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있는 걸 뭐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뭐 구글 뭐 드라이브나 뭐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쓰는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넣어놓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지 가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오피스 도구들도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을 공유를 하는데 내가 쓴 만큼만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피스 온라인, 웹 브라우저 상에서 기존의 워드 작업을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노트북이죠. 우리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노트북을 이제 들고 다니면 왜 들고 다녔나?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데이터야 어디 데이터도 이제 안에 컴퓨터 안에 있겠죠. 데이터는 뭐 USB나 이런 거 들고 다닐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오피스 온라인 하면 이러한 워드 작업을 하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 5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1번 여기 자원 공유 딱 나오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이다. 탄력성이다. 빠른 탄력성, 서비스 용량 측정, 주문형 셀프 서비스 뭐 이러한 5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자원 공유는 이제 리소스 풀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자는 컴퓨팅 그 자원의 풀을 형성하는 풀은 이제 어떤 뭐 그룹이죠. 여러 가지 풀을 형성하고 다수의 고객들이 이를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쓰게 되는 형태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그 서비스 제공 그 기업들 있죠. 기업은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수만 개의 어떤 다양한 이제 범용 서버를 한 자리에 모여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뭐 이제 구글의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뭐 찾아보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주 큰 물리적 공간에 창고같이 생긴 물리적 공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범용 서버들이 들어있죠. 그 서버 안에 뭐가 있냐? 그 서버 안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해주는 기업의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원 공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이제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흩어진 자원을 모아주는 이제 그리드 분산 컴퓨팅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모아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제 가상화. 자,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버에 있는 그 자원을 공유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두 가지가 그리드 분산 컴퓨팅과 서버 스토리지의 가상화 두 가지 기술입니다. 자, 그리드 분산 컴퓨팅은 기술은 컴퓨팅 그 자원이죠. 컴퓨팅 이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자원들을 이제 공유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상의 슈퍼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활용을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뭐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점에서 어떤 유사한 서비스 형태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범용 컴퓨터들이 이제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 자원이 이렇게 흩어진 것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모아진 자원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아진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스토리지의 가상화가 필요합니다. 가상화 기술은 이제 하나의 서버에는 이제 하나의 운영 체계를 이제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식하고 다르게 하나의 서버 위에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줌으로써 이제 다시 뭐 그 위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영 체계를 설치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뭐 10개의 부서가 있고 부서별로 운영되는 서버가 실제로 이제 10% 정도만 가용된다고 하면 실제 그 컴퓨터 자원을 그만큼 많이 이제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예. 이 경우 10개 개별 서버 대신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10개의 서로 다른 가상 서버를 설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서버 하나는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예. 그 위에 CPU 메모리도 서로 CPU하고 메모리는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10개의 서버 하나당 이제 10%뿐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스마트폰 아주 최고급 사양 한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 내가 쓰는 거는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검색뿐이 안 한다. 150만 원짜리의 스마트폰에 한 10%, 15% 정도뿐이 안 쓴다 그 말이죠. 10개의 부서에 10개의 서버가 운영되는 대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뭐 100% 다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해서 그 위에 가상 서버 형태로 이제 설치한다는 거죠. 자원을 이제 모아서 서비스 제공해 주는 형태. 그 이제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광범위한 네트워크 통한 접속이다. 이거는 뭐 그죠?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만 있으면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다. 네. 스마트폰을 쓰든 태블릿 PC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저기 이제 클라우드는 어떤 지역적 경계가 없어지고 점점 이제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어떤 클라우드 환경의 외부에서 사용함에 따라서 표준이나 뭐 관리 방식이 좀 이제 명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제 표준은 공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API인데 이 공개가 들어가면 이제 오픈이라죠. 오픈 API를 통해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어떤 표준을 이제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그걸 이제 오픈시켜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Rapid Elasticity 해서 빠른 탄력성이다. 이거는 뭐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컴퓨팅 자원, 뭐 아까 서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것들이 데이터 저장소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그 내가 이제 뭐 서버나 저장 공간을 좀 더 쓰고 싶다, 아니면 더 줄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심지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공급자가 관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점이 내가 여기 크리스마스의 인터넷 쇼핑몰. 이게 뭡니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그 1년을 우리가 1년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1월달, 2월달, 3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또 2월 이렇게 가죠. 자, 1년 뭐 주기로 봤을 때 자, 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이 좀 이쯤에 있죠. 이쯤에. 자, 이쯤에 높습니다. 그러다가 뭐 3월달, 4월달 큰 거 없다가 한 5월달에 또 이제 가족의 날이 많죠. 또 좀 올라갔다가 또 뭐 특별한 거 없다가 이제 9월달 추석 때쯤 되면 또 올라갔다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겠죠. 실제 미국의 월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11, 12월 달에 온라인 그 판매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왜?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세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 2월 달에 이제 설날 있고 설날 때 또 이제 뭐 요즘 온라인 이제 그 많이 하죠.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가족의 달 뭐 그때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또 이제 1월 달 이제 1월 달 그때 설날이 돌아오니까. 자, 그렇게 보면 1년 12개월을 무조건 강력한 그러니까 서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요가 변화가 심한 수요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동으로 부하를 서로 다른 서버나 스토리를 분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내가 서버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데이터 공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1년 내내 유지할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만 좀 더 쓰고 필요 안 할 때는 덜 쓰고 그러한 탄력성이 클라우드에서는 많다는 거죠. 더 쓴 만큼 돈 더 내고 덜 쓴 만큼 그만큼만 이제 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용량의 측정해서 유틸리티 컴퓨팅해서 서비스 용량은 이제 사용자는 이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용자들이 이용한 저장 용량, 프로세싱 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 등을 측정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아주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전기나 가스나 수도 이런 유틸리티 있죠. 일반 유틸리티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 합니다. 전기, 수도 쓴 만큼 돈 내죠. 클라우드도 저장 용량, 프로세싱 용량 이런 것들 쓴 만큼만 내죠. 그걸 갖다가 정확히 얼마 썼습니다. 얼마큼 썼습니다. 우리 그 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딱 측정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S3 하거든요. S가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그래서 이제 S가 3개 됐어요. 이제 S3라고 하는데 경우는 1기가당 한 달 사용료가 15센트다. 뭐 지금 뭐 한 150원, 200원 정도 되죠. 쌉니다. 그다음에 서버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EC인데 EC2인데 EC가 이제 Elastic Computing입니다. 아마존이 뭐 저기 온라인 뭐 책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IT 서비스도 제공 많이 합니다.
EC2 이제 S3와 EC2는 뭐 잘 알려진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 서비스 중에 하나고 EC2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제 프로세싱 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는 시간당 10에서 80센트 정도다. 얼마큼 썼는지 딱 이제 얼마만큼 뭐 2기가를 썼다. 그럼 30센트 되겠죠. 예. 그다음에 몇 시간 썼다. 프로세싱 용량을 그럼 이제 얼마 금액이 딱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서비스 용량 측정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이제 주문형 셀프 서비스다 해서 온 디맨드 셀프 서비스 했어요. 가능한 서비스 항목들을 카페테리아 식당의 메뉴처럼 뭐 아주 잘 비유가 되어 있는데 제시한다. 예. 카페테리아 우리 그 뷔페 식당이죠. 뷔페 식당. 거기 가면은 자 여기 다양한 이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고 내가 가서 내가 먹고 싶고 골라서 먹습니다. 예? 고객들은 자신들의 구매에 맞게 선택하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셀프 서비스 형태다.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면 고객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뷔페 식당 가면은 거기 있는 메뉴 전부 다 먹을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죠. 식당은 어떤 메뉴들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온 주문형 셀프 서비스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이제 클로즈드 서비스로 가면 이제 뭐 선택권이 없어요. 제공해 주는 것만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특징 이거는 제가 뭐 그림 하나 넣어 놓은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웹상에서 이제 뭘 찾아가지고 어떻게 퍼블리시 되고 이제 뭐 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 그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 따라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이걸 이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 물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보안적인 부분, 내가 뭐 내 중요한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 기업의 그 서버에 저장해 두기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는 좀 배제를 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 이런 5가지 특징에 의해서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만 좀 이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어떠한 형태의 IT 기술이 이제 서비스 모델로 제공이 되는지, 특히 3가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배포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 배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